안녕하세요. 인하대병원 암통합지원센터 간호사 이다정입니다. 오늘 인암교육으로 암 환자를 위한 의료비 지원 제도라는 주제로 저희 인하대병원 의료사회복지사 선생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볼 건데요. 선생님 인사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인하대병원 의료사회복지사 원공주입니다. 요즘 국민 3명 중 1명이 암으로 진단받고 치료받고 계시다고 하는데요. 암은 진단부터 치료 과정까지 긴 시간과 또 비용 부담도 많은 걱정의 거리입니다. 그런데 경제적 부담으로 치료 과정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시다고 합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병원에 내원하시는 분들 중에 경제적인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들을 저도 많이 뵀는데요. 그럴 때마다 선생님께 도움을 요청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경제적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위해서 유익한 정보를 드리는 시간을 마련해 보려고 하는데요. 선생님, 암 환자라고 하면 진료비의 5%만 낸다고 들었는데요. 막상 병원비를 내려고 가면 5%보다 많은 금액이 나와서 진료비를 내는데 곤란함을 겪는 분들을 많이 뵀어요. 왜 5%보다 더 많은 금액이 나왔을까요? 네, 우리 소위 암 환자분들이 치료비라고 하면 5% 부담만 하시면 돼요 라고 많이 얘기를 듣고 있어요. 근데 그 5% 부담 금액이 환자분이 내셔야 할 총 진료비의 5%가 아니라 일정 부분의 5%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는데요. 우리 진료비 계산서를 좀 예시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진료비 계산서 양식을 보시면 크게 급여 항목과 비급여 항목이 있고요. 급여 항목 중 또 일부 본인 부담금이 있고 전액 본인 부담금이 있는데 이 일부 본인 부담금 중 본인 부담금과 또 공단 부담금으로 나눠 있습니다. 진료비 항목이 참 다양하죠. 그런데 이 중에 본인 부담금에 해당하는 급여 중에 본인 부담금에 해당하는 금액이 바로 환자분께서 부담하시는 5% 비용으로 적용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환자분께서 내셔야 할 총 비용이 이 급여 중 본인 부담금, 전액 본인 부담금, 또 비급여 부분을 합쳐야 내야 할 총액이 되는 거죠. 5%만 부담한다는 게 비급여나 전액 본인 부담금을 제외한 비용이었네요. 네. 그래서 5%보다 더 많은 금액이 나올 수 있는 거고요. 그런데 선생님, 암 환자분들은 암 진단이 확진이 되면 산정특례 제도라는 걸 등록하잖아요. 이것 또한 경제적인 지원을 말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산정특례 제도는 건강보험공단의 대표적인 의료비 지원 제도라고 볼 수 있는데요. 공식적으로는 본인 일부 부담금 산정특례, 말이 좀 어렵죠. 다른 말로 하면 본인 부담금 감면이라고 이해하시면 좋겠는데요. 앞서서 우리가 암 환자분들의 5% 부담금에 해당하는 그 내용을 설명하는 제도가 바로 이 산정특례 제도입니다. 진료비 부담이 높은 질환 중에 우리 암을 들 수 있겠고요. 심장질환이라든지 뇌혈관 질환, 그리고 또 중증 화상이나 중증 외상 등과 같이 오랜 기간 치료하시고 또 비용이 많이 드시는 분들의 비용을 좀 경감시켜주는 제도라고 볼 수 있는데요. 암 환자분들은 이 산정특례에 등록이 되시면 치료받는 5년 동안 이 본인 부담금의 5%를 적용받게 되십니다. 진료비 항목이 저희 설명할 때도 좀 복잡하고 많은 것 같았어요. 그래서 환자분들이 직접적으로 경험하실 때는 이게 무슨 비용인지 잘 모르겠어. 내가 내는 비용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잘 모르겠다라고 어려운 분들이 계시면 저희 병원 원무팀에서 자세한 설명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고민하지 마시고 창구를 찾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5% 부담료를 적용받고도 병원비가 많이 나온 분들은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네, 고액의 의료비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본인 부담 상한 제도라는 것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소득 수준별로 개인의 그 본인 부담 상한선을 정하는 제도입니다. 1년간 그 지불하신 본인 부담 금액이 그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에 그 초과한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원하는 제도인데요. 2022년도 기준으로 그 본인 부담 상한액은 83만 원부터 598만 원까지 책정이 돼 있는데요. 예를 들어 제가 만약에 그 상한액이 300만 원이다 라고 할 경우에 제가 1년 동안 치료를 하고 본인 부담한 그 본인 부담 금액의 금액이 300만 원을 초과한다면 그 초과 금액을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한다는 거죠. 급여 본인 부담금이 많이 발생한 환자분들에게
좋은 제도이겠네요. 네. 그렇다면 전액 본인 부담을 해야 하는 비급 영목 등이 많이 나온 환자분들은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네. 앞서 설명드린 산정특례 제도나 그 본인 부담 상한 제도 같은 경우는 보편적인 제도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환자분들께서 혜택을 보시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부담해야 할 의료비가 정말 많으셨을 때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여러 가지 제도들이 있어요. 선생님, 첫 번째로 그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이라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질문을 좀 먼저 드릴게요. 재난적 의료비가 왜 재난적 의료비가 이름이 붙여졌을지 선생님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글쎄요. 의료비가 재난처럼 많이 나와서 맞나요? 선생님 정답 보셨죠? 예, 맞습니다. 우리가 정말 의료비가 재난처럼 엄청난 부담으로 지출돼야 하는 가정들이 발생이 되죠. 그 치료 과정 중에 참 많이 힘겨우실 텐데요. 이분들을 위해서 돕는 제도로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이 경우는 그 앞서서 설명드렸던 본인 부담 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는 비급여 항목 등에 대해서 50%부터 80%까지 지원을 총 연 3천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본인 부담 상한제가 자동으로 산정이 되는 반면 이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개별적으로 신청하셔야 되고 서류 심사를 통해 지원이 확정이 되시기 때문에 해당이 되실 수 있는 분이라면 꼭 상담 받으시고 좋은 지원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선생님 이번에 또 한 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지원 제도의 이름을 좀 맞춰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갑작스런 위기 상황으로 그 병원비 지원이 필요한데 좀 신속하게 지원이 필요해요. 긴급하게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이런 분들을 위한 지원 사업의 이름은 뭔지 한번 맞춰주시겠어요? 긴급 지원 제도. 네. 예, 여러 번 강조드렸던 그 문구 중에 긴급이라는 말씀이 있었잖아요. 용어가. 중한 질병이나 부성으로 갑작스럽게 입원을 하셨는데 병원비를 당장 지불하셔야 되는데 그 비용 마련에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긴급하게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 같은 경우는 최대 300만 원까지 1회에 대해서 입원비 지원을 받으실 수 있고요. 주소지 시군구청이나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을 하셔야 되는데 반드시 퇴원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암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항암 치료로 주기적으로 또 입퇴원을 반복하시게 되는데 이러한 항암 치료인 경우에는 긴급복지로 지원을 받으실 수가 없고요. 수술을 하셨다면 또 지원을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네, 정말 다양한 지원 제도가 있어서 암 환자분들이 참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선생님, 그런데 암 진단을 받으시고 치료를 받으시다가 일을 그만두셔야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치료가 아닌 생활에 도움이 되는 제도가 있을까요? 뭐 예를 들면 어린 아이가 있는 가정인데 아버지께서 암으로 수술을 하셨고 그런데 일용직 노동자라서 일정적인 수입이 없는 상태인데 암보험까지 없고요. 이런 경우에는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네, 정말 힘드시겠죠. 그 가정 같은 경우는 당장 어떤 대책을 세워야 할지, 치료를 제대로 받을 수 있을지, 생활은 어떻게 하지?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특별히 가장인 분도 당장 경제활동을 할 수 없으실 거고 배우자분도 어린 자녀도 양육해야 되고 그 환자분을 또 간병하셔야 되니 또 경제활동도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계실 텐데요. 이때는 그 일정한 생계 지원과 또 의료 부담을 줄여드릴 수 있는 국가 지원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로 신청하시게 되는데요.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시고 상담을 하시면 심사 후 필요한 급여 지원을 받으실 수 있게 되는데요. 이때 일정한 생계비 지원도 받으실 수 있고 또 의료급여 혜택을 받으시게 되면 지불하셔야 될 암치료비도 부담을 줄이실 수 있게 되겠죠. 주의할 사항이 이 수급 대상자로 신청을 하시게 되면 서류 심사에 좀 시간이 많이 걸려요. 2달에서 석 달 정도 걸린다고 하니 빨리 신청하시는 게 또 빠른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 그럼 이런 경우에 병원비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네, 선생님 수술한다고 하셨죠. 네. 네, 수술한다고 하셨고 이분이 마련해 놓으신 또 자산이 또 없으시고 또 안보험도 없다고 하셨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긴급복지 지원 신청을 통해 수술비를 300만 원까지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분이 수급 대상자로 신청을 하시고 의료급여 대상자로 선정이 되시면 보건소의 암환자 의료비 지원으로 또 치료비를 신청하실 수 있게 되는데요. 긴급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수술비와 같은 일회성 지원으로 종결이 되고요. 항암 치료를 진행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보건소의 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을 통해 연간 300만 원까지 3년 동안 지원을 받으실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항암 치료하시는 분들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소아암 환자들도 오랜 기간 투병하시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데 소아암인 경우에는 의료급여 수급자나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 대상자가 아니더라도 소득 수준에 따라 경제적 상황에 따라 보건소에서 암 치료비로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까지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치료 포기하지 않고 좀 지원을 문의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오늘 암 환자를 위한 의료비 지원 사업을 좀 살펴봤는데요. 정리를 한번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건강보험공단의 보편적인 제도로 본인 일부 부담금 산정특례 제도가 있겠고요. 그리고 본인 부담 상한제 그 제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부문의 의료비 지원 제도로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 재난과 같이 비용이 많이 드신 분들을 위한 제도고요. 또 신속한 지원이 필요한 분들을 위해서 긴급복지 의료비 지원 제도, 그리고 의료급여 수급자들을 위한 보건소의 암환자 지원 사업 등 또 다양한 의료비 지원 사업이 있고요. 국가에서 하는 부분들도 많지만 민간기관이나 복지재단 또 여러 기업체의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서 후원금으로 또 지원을 받는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은 개별적인 상담을 하셔서 필요한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료비 지원은 아니지만 내가 부담한 의료비 세금 혜택은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연말 소득공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병원에서 소득세법에서 정한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으셔서 장애인 공제에 적용받을 수 있다고 하니 근로자나 사업자분들은 소득공제 혜택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암 환자를 위한 의료비 지원 사업이 정말 다양하게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해주실 말씀 있으실까요? 선생님 요즘 정보 찾을 때 책 보세요? 인터넷. 네, 인터넷으로 많은 정보를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도 정말로 이런 지원 사업 관련해서 많은 정보들이 나와 있는데요. 의료비 지원 사업들이 국가 정책에 따라 내용들이 조금씩 변경되는 것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최신의 정보들을 좀 선별해서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러한 정보들은 바로 저와 같은 병원에 있는 사회복지사들을 좀 만나셔서 상담하시면 환자분께 필요한 제도와 정보들을 적절하게 또 잘 설명을 해주실 수 있습니다. 예, 이런 도움을 잘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요즘 혼자 생활하시는 분들 참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혼자만의 어려움, 고통 이런 것들을 감수하고 밖에 도움을 요청하시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독거 어르신들도 그렇고요. 암 진단 받고 그 어려운 상황들, 그 시간들을 주변의 분들한테 요청하셔서 필요한 제도들 이용하셔서 치료도 포기하지 마시고 잘 치료받고 생활의 어려움도 잘 이겨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힘겨운 암투병 중이신 모든 환자분들 인하대병원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의료사회복지사 원공주 선생님과 함께 암 환자를 위한 의료비 지원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